시간대 10시 오려고? 아니 10분에 일찍 보내줄게요. 자, 논증 방법 같이 봅시다. 지난번에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논증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었죠. 논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증거를 들어서 주장을 전개하는 거라고 봤었고요. 이 논증의 이제 주장과 근거가 이제 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논증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논증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했었죠. 얘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귀납이라고 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추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귀납이라고 하는 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야? 이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근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주장, 명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냐? 뭐 있어? 그래? 뭐 있을까? 해 뜨는 거. 우리 거기 나와 있지? 어제 해 떴어. 그죠? 오늘 해 떴어. 엊그제도 해 떴어.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모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 해는 매일 떠. 이게 결론이죠. 요거는 무슨 방법이라고? 귀납이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가면은 연역에 해당합니다. 반대는 뭐로 시작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돼. 여기서 뭐 전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얘는 3단 문법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뭔 말이냐? 해는 매일 떠. 이게 근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하루 중 하나야. 아니면 내일은 그 하루 중 하나죠. 이것도 중간 전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내일 해? 떠.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가보면은 우리 이거 가볼 수 있겠죠. 모든 것들 이런 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동물은 모두 뭐가 있을까? 간이 있다고 하자. 간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토끼는 어때? 동물이지. 결론이야. 토끼는 어떻게 돼? 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 둘은 근거에 해당하고요. 이거 3단 논법이야. 얘를 따로 대전제, 얘를 소전제라고 합니다. 네, 이 대전제, 소전제의 대상은요, 동물은 토끼를 포함하는 것. 이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토끼는 간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무슨 방법이야? 연역이야.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는다. 자, 토끼 간 있지? 강아지 간 있죠? 또 뭐 있어? 고양이 간 있죠? 사람 간 있죠? 모든 동물은 간 있네? 그러니까 이 순서만 바뀐 거야. 뭐가 근거가 되고 결론이 있는지 보는데, 얘는 그럼 무슨 방법? 요거는 귀납. 얘는 뭐야? 연역. 그죠? 그래서 그 순서, 뭐가 근거가 되고 결론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귀납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론이 참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가 모든 근거들 다 살펴볼 수 있어. 간 없는 애 나오면 어떡해? 그죠? 그럼 모든 애들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역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참이라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돼? 무조건 참이야. 왜? 근거가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잖아. 그럼 모두의 안에 포함되는 걔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셔? 그래서 요 관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귀납은 요 근거의 개수가 많을수록 얘가 답이 될,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과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해요. 우리 실험해가지고 결론 내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추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두 가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대상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 비슷해. 그래서 이 비슷한 모습들, 유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표현 많이 나온다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아니면 뭐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똑같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얘가 C로 가면요. 얘네 둘 똑같다 하니까 얘도 C로 가겠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근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게 결론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거 괜찮으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봤었던 그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밤도대낮처럼 환하게 인공빛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제 인공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공 조명에 대해서. 얘 이거 무슨 갈래냐면요. 갈래 밑에 적어줄게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사단원이야, 사단. 맨 끝에 사단. 없어, 사단원? 섬다서 있을 텐데. 너네 지금 뭐 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프린트 여기다 사단원. 173 밤도대낮처럼 환하게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논설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논설문 같은 경우에 뭐야?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주장과 근거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민이 이제 못 찾는다. 17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논설문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면 처음, 중간, 끝 아니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서론이 들어가고 어디에 본론 들어가고 어디에 결론 들어가는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순서대로 배열할 수도 있어야 돼. 얘는 비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 잘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요.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그런 설명 대상, 말하고자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흥미 유발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당연하게도 주장, 그리고 근거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예요? 요약, 정리, 강조, 당부 이런 애들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요 밤도대낮처럼 환하게 인공빛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건요. 인공 조명이 두 얼굴이 있대. 이게 뭐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봐볼게요. 처음 부분. 자,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은 항상 좋은 것으로, 어둠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여기 표시해 봅시다. 요게 이제 뭐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일반적인 인생은 어떻대? 어때? 어두운 거는 부정으로 생각하고요. 밝음은 긍정으로 생각한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 일반적 인식을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기억하실까?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인 인식,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통념이라는 말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건강상의 문제에서는 빛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둠도 중요해요. 어둠도 중요, 빛도 중요, 두 개 말합시다. 무조건 어두워도 안 되고요. 밝아서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인공조명의 발달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고 도심의 밤은 항상 밝은 빛으로 가득하다. 거기 표시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문제야. 문제 상황이 뭐예요? 우리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밝기만 해. 저기 보시면 불이 여기 있잖아. 불이 아주 유흥가죠?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그런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농촌에 가면요 가로등 거의 없어요. 왜? 이제 빛이 밤에도 깜깜하지 않으면요 농작물들이 안 자라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등 안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낮처럼 환한 밤, 이런 모습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 지금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요건 서리법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답이 있는데 뭐 얘기 안 하고 있어. 질문, 이제 의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문의 형식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흥미.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 가운데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오늘 해칩시다. 자, 이 멜라토닌은요, 밤과 같이 어두운 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진대요. 거기 표시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요, 합성이 중단돼요. 그럼 어때? 밝으면요, 멜라토닌 안 만들어져요. 자, 멜라토닌은 수면과 체온을 조절하며 그 밖에도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개선, 학습과 기억력 증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멜라토닌의 그런 기능과 역할들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특징은 일단 뭐였어? 어두울 때만 나타나. 밝으면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괜찮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도한 인공빛 속에서 살아가요. 왜? 인공조명이 너무 발달해서 밤이 아니야. 대낮처럼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빛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지고 그것에서 비롯한 각종 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멜라닌 합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요. 내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고 수면이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항산화 작용이나 이런 증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구 결과 동그라미 칩시다. 연구 결과. 지금 보시면은 연구 결과를 우리 뭐 한다? 인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용을 하게 되면요, 어때? 내 말의 신뢰성을 좀 높여줄 수 있고요. 그냥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연구 결과 활용하면 당연하게도 신뢰성 높아지겠죠? 신뢰성 높아지는 거랑 같이 설득력도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 밤에 인공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요, 유방암, 가슴에 안 발견되는 거 있죠? 발병률이 높아진대요. 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돼? 높아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빛에 노출되면요, 멜라닌 합성이 돼, 안 돼? 억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유방암 발생률, 발병률은 높아지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관계 잘 생각하셔. 자, 이는 과도한 빛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대요. 자, 빛공해는 사람은 물론 동물에도 영향을 줘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였어? 빛공해는 누구한테?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치죠. 이해됐지?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또 누구래? 동물한테 악영향 미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숫가에 밤새도록 인공조명을 켜놓으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복물성 플랑크톤이 잘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녹조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수질이 악화됩니다. 이게 악영향 중에 하나예요. 이는 물고기의 생태에 악영향을 또 줘요. 그래서 물고기를 죽게 하고요. 많은 곤충학자는 밤의 인공빛이 벌의 비행 능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조류학자는 철새들이 인공빛을 별빛으로 착각해서 고유한 이동 경로를 이탈해서 고층 건물에 부딪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물한테도 악영향 미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식물이 24시간 빛을 쬐는 일이 지속되면요, 씨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지금부터는 누구한테? 식물한테도 악영향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셔? 그래서 특히 빛에 민감한 들개는요, 밤까지 오랜 시간 인공빛에 노출되면 꽃망울과 씨를 맺지 못하고 키만 쑥쑥 자라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여기 표시합시다. 얘도 뭐야? 연구 결과 인용하는 거예요. 신뢰성 당연하게도 높아지겠죠? 근데 얘는 뭐도 언급하고 있어. 옆에 적어줍시다. 출처도 언급.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 출처도 언급합니다. 이렇게 출처 언급하면 당연하게도 어떻게 돼요? 신뢰성 높아져요. 그 위에서는 출처를 언급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습니다. 자,
이제 6에서 10럭스 빈 양이래요. 밝기의 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수확량의 변은 16%, 보리는 20%, 들깨는 9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어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야. 자, 이처럼 인공빛은 알게 모르게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에 직관적으로 관여한대요. 자, 우리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거기 표시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구조가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 얘기했고요. 동물한테 악영향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 얘기했고요. 식물한테 악영향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 얘기했고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동식물 그리고 인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쳐라고 하는 거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얘가 근거고요. 얘는 뭐야? 밑에 적어주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은 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모두라고 하는 일반 법칙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얘기하셨던 무슨 방법이야? 귀납이라고 적어주세요. 귀납. 여기서는 내용도 당연하게도 문제 나오지만요. 중요한 건 논증 방법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건 뭐야? 귀납, 연역, 유축 얘네의 개념을 잘 구별해서 제가 오늘 준 프린트에 있죠.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어? 그냥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안 나와. 이거 귀납인지 연역인지 물어보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 같은 걸로 쓰여.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 추측하는 거 문제 푸는 거다. 아니면은 귀납이나 연역의 특징들 있죠. 걔네들을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셔? 그리고 귀납이라는 말이나 연역이라는 말보다 뭘 쓰겠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럼 얘가 얘랑 이어진다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돼. 이해되셨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으로 갑니다. 문명의 상징이기도 한 인공빛, 그 화려함의 이제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볍지 않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빛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요. 그 규제하는 대책만으로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가 없대요. 현대 문명이 빚어낸 많은 상처, 이 많은 상처는 문제점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또 어때? 질문 형식 얘기해서 흥미 유발하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시계대로 살 때, 즉 과도한 빛에서 벗어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자, 모든 동그라미 찍고 그 줄 쭉 쳐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래? 인간은 생명체다. 동그라미 칠게요. 모든 생명체 동그라미 치시고 인간은 생명체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럼 이거 뭐야? 모든 애는 뭐해? 근데 걔는 모두 뭐야? 라고 하는 거. 연역 중에서 3단 논법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줄 쳤었던 첫 번째 문장은 대전제라고 써주시고요. 대전제. 여민아, 대전제 썼니?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부분 대전제라고 써주시고, 인간은 생명체다. 그 문장은 뭐야? 소전제. 얘네가 근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죠. 우리 인간 역시 인공빛을 줄여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건 뭐야?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지금 모든 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요거 무슨 방법이라고? 옆에 거 적어줄게요. 연역이야, 연역. 자,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부터 나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 뭐였지, 현빈아? 네? 나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 무슨 표현이야? 나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답 정해져 있네. 뭐야? 답이 정해져 있어. 오늘도 했잖아, 내가. 이거 모르냐고 뭐라 그랬잖아. 손절? 답정너, 답정너. 몰라요. 서리법이죠, 서리법. 아. 했어. 아, 갔다 오시고. 서리법
한번 이런 거 적어줄게요. 서리법을 통해서 나부터 바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은 시계대로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뭐래? 불필요한 불을 끄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때? 지금 밤에 불 너무 많이 켜지 마시고요. 불 끄셔야 돼요. 가끔 불 켜고 자는 사람들 있거든? 그거 되게 안 좋아. 몸에 이제 잠이 진짜로 온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난 잠을 잤지만 괜히 피곤한 날이 있잖아. 내가 너무 이제 밝게 해놓고 자진 않았나 생각해보세요. 숙면의 질을 완전 그거 합니다. 추천해서 불 켜고 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피곤했을 수도 있어. 아무튼 내용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나왔었던 뭐 귀납이랑 연역 그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뒤에 이제 학습활동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 더 보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학습활동에 근데 우리 이옥설 없었나? 네? 뭐요? 학습활동에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 없니? 이옥설이요? 응. 아니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있네. 이옥설 집수리하고서 저 선택학습 뒤에 쭉 가봐. 선택학습. 집을 수리하고 나서 라고 하는 작품. 저희 선택학습도 해요? 선택학습 요것도 아마 이옥설은 할 거야. 왜냐면은 유추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 이쪽이요. 190. 여기까지 나오면 쉴게요. 문증방법 안 나오면 빡치.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나오겠죠. 기말에 나와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안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네. 자, 집을 수리하고 나서 라고 하는 이거 고전수필이에요. 고전수필 동그라미 칩시다. 자, 고전수필. 고전 옛날에 지어진 거고요. 수필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이건 실제로 글쓴이가 겪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얘는 고전수필이고요.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도 하나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깨달음 부분에서 무슨 방법이 쓰였다? 유추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유추의 방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얘는 어떤 경험했고 뭘 깨달았는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집에는 퇴락한 행랑채가 있다. 무너져가는 낡은 그런 행랑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3칸이 못 쓰러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전부 수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 3칸 가운데 2칸은 2칸 동그라미 칠게요. 오래전부터 비가 샜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다가 미처 수리를 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어때? 조치 빨리 취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빨리 대처 안 함. 이런 게 없죠. 빨리 대처 안 함. 잘못을 알았는데도 대처하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 한 칸은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을 때 급히 기아를 교체하게 됐대요. 나머지 한 칸은 대처 어떻게 했어요? 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근데 이번에 수리를 하고 보니까 비가 오래 샌 곳은 석가래와 추녀며 기둥과 졸포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됐으므로 앵글샵샵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어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고쳐야 되니까. 근데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은 곳은 제목, 그 목재가 모두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어때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한 뭐예요? 경험이에요. 내가 있었던 집수리 경험입니다. 근데 이 집수리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표시할게요. 이런 일은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뭐야? 집수리랑 사람의 일이랑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집수리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안 좋아요. 근데 빠르게 대처하면은요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걸 사람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잘못을 알고서도 즉시 고치지 않는다면 오랜 비를 맞으면 목재가 썩어 못 쓰게 되듯이 보시면 지도 썼죠. 표시해요. 자기 몸을 망치게 된대요.
반면에 잘못한 일을 거리낌 없이 고친다면 비 맞은 목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잘못한 일은 다시 착한 사람이 되는데 아무 방해도 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잘못을 하면 바로 고쳐야 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미리미리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 여기 표시할게요.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뭐도 똑같아. 나라의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 나라의 정치. 지금 보시면은 유추를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들은 이리저리 들러 맞추기만 하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해지고 나서야 갑자기 바꾸려 한다면 나라를 굳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때요?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해버려. 그래서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해봅니다. 서리법입니다. 밑에 적으세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고 그냥 갈래적인 특징이랑 우리 유추의 방법 사용됐다. 그리고 서리적 표현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뭐 나가실까? 당연하게 우리 명선이 나가봅니다. 명선이. 명선이. 떨어지지. 기억 속에 들고